자, 2015년 해가 밝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졌는데요. 누구나 하는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저 샤크만큼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가짐 단단히 했습니다. 자, 지깅 낚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무척 많았어요. 저 또한 초기 때 그랬고요. 가뜩이나 낚시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섬세화되면서 지깅 낚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저 샤크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FTB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은 FTB에 굉장히 의미 있는 15주년 되는 해예요. 자, 그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지깅 낚시에 궁금한 점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샤크 신동만입니다. 지깅 낚시가 뭘 말할까요? 그 지그라는 말의 뜻이 봉돌 역할을 하는 그 봉돌, 그러니까 메탈 지그라고 하는데요. 그 메탈 지그가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봉돌 역할을 해주는 메탈 지그하고 그 다음에 바늘이 결합된 이 미끼와 바늘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대상어를 낚아낸다. 바로 그 낚시 기법이 지깅 낚시라고 합니다. 자, 버티컬 지깅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단어를 찾아보면은 배를 타고 수직으로 내리는 그 낚시 기법을 버티컬 지깅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칠판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메탈 지그를 바닷물 속으로 깊이 내려서 포인트에 내려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자, 배가 낚시 전용 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 바닥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출 지형이나 아니면 푹 꺼진 이런 채널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주위에 대상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배를 탄 채로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찍혀지는 영상 기록을 통해서 여기가 지깅 낚시의 포인트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배를 정지시킨 채로 채비를 내려서 바닥을 되짚어가면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기법을 바로 버티컬 지깅이라고 합니다. 결국 바다에서 배를 탄 채로 수직으로 채비를 내려서 대상어를 낚아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우럭 선상 낚시 역시 그게 버티컬 지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끼는 살아있는 생미끼나 혹은 죽어있는 냉동 어류를 녹여서 채비 바늘에 끼우고 밑에 봉돌을 사용하잖아요. 그것 역시 버티컬 지깅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배를 탄 채로 수직으로 채비를 내려서 바다에서 하는 낚시 행위를 버티컬 지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쇼어 하는데요. 그 쇼어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쇼어의 뜻은 우리가 해안가 바로 앞쪽 혹은 해안선 그 뜻을 의미하는데요. 쇼어 게임은
육지에 혹은 갯바위에, 갯바위는 무인도 바위섬 같은 거를 갯바위라고 하죠. 여라고도 하고, 그 갯바위나 방파제, 육지에서 선체로 바다를 보고 멀리 캐스팅을 해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그러한 기법을 쇼게임, 통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갯바위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갯바위에 내려서 포인트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서서 멀리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는 이 기법, 아니면은 연안에 혹은 방파제 구조물 끝에 서서 바다 쪽으로 멀리 캐스팅을 해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기법, 이 두 가지를 통칭 쇼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단어만 생각하면은 어렵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쇼게임,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육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에서 채비를 멀리 던져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그러한 방식을 쇼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깅낚시의 원년이 언제일까요? 저 또한 지깅낚시의 시작을 사실 언제로 정해야 될지 의문이기도 해요. 근데 저 샤크는 지깅낚시의 시작을 사실 99년도 이전, 9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원년이라고 정할 수 있는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잡지나 그 다음에 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됐느냐, 많은 분들한테 그 시점을 말하자면 2000년도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 2002년 이렇게 점점점 소규모 인구가 조금씩 늘어서, 자, 현재 2015년에는요 아마도 제가 추산하건대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정말 지깅낚시에 빠져서 낚시를 즐기는 매니아라고 말하면은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깅낚시의 원년은 아마도 2000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깅낚시를 제가 시작했던 그 원년에는 저를 누군가 지깅낚시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게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혼자 해야 되니. 자, 근데 최근에 한 4년 전부터는 바다루어 낚시가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빅게임 낚시, 제가 하던 큰 고기를 낚아내는 빅게임 지깅 낚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 문의 전화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 5년 전쯤에는 하루에 빈도수가 한 5번, 5회 정도라면은 최근에 2013년 정도부터는요 한 10분 이상, 어느 경우에는 한 20분 이상 정도가 아침부터 문의 전화를 하세요. 저는 씻고 출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전화를 받으려면은, 전 그렇지만은 그렇게 몰라서 시작하려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씻지 못하고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 지깅 낚시가 이제 약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동호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동호회가 많아졌다라는 의미는 출조를 하는데 많은 부담이 없다. 즉 배를 타고 하는 선상 낚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출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룹을 이루어야 돼요. 그 그룹을 이루어서 출조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저 샤크는 지깅 낚시를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는 분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샤크는 가까운 일본의 낚시 잡지를 보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일본에서 어떻게 습득을 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요, 제가 그 한 장면에 뭐랄까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꽂혔어요. 저 또한 지금 2015년도에 아마 시작하실 분, 이미 2년 전, 1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저와 똑같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 한 마리의 소중함, 그리고 그 테크니컬한 낚시를 하면서 그 한 마리의 재미를 떠나서
정말 미터급 이상의 비권 한 마리를 낚아내는 그 순간순간이 숨이 턱턱 막히고, 야, 이런 낚시가 있었구나, 저런 게 정말 낚시다운 낚시구나, 그걸 떠나서 스포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 장면 한 장면에 꽂혔고요. 잡지를 통해서 세부적인 매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기법으로 낚시를 하는지, 어떠한 어종이 있는지 어류도감을 통해서 어식어종이라고 하는데, 어식어종이 어떤 말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식어종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작은 물고기, 멸치나 고등어, 학꽁치를 잡아먹고 취하고 사는 그런 큰 어종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부시리 방어겠죠. 해외에서 GT라고 하는 참치 같은 그 사람 몸뚱이만한 고기를 한 마리 랜딩을 하면서 그 낚시인이 포효를 하는 그런 장면은 저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저 샤크는 그렇게 지깅 낚시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럼 저 샤크에게 지깅 낚시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글쎄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스승은. 저 혼자 시작하느라고 그때 동분서주했던 이런저런 자료를 찾았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매듭법 어떻게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떠한 어종을 어떻게 낚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 생각이 절절합니다. 자, 지깅 낚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메탈지그라고 하는 근본적인 미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바늘도 없고, 그 다음에 낚싯대도 없었어요. 그럼 결국에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메탈지그 150g짜리 가지고요, 동해에 가서 임원항이라는 곳에 가서 수심 150m에 내려서 왕대구, 대구 지깅 낚시를 하던 그 기억이 아련합니다. 정말 답답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P라인 그때 합사 몇 호를 썼냐면요, 5, 6호를 썼습니다. 저도 답답했던 게, 그때는 그런 줄을 써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해외에서 제가 봤던 자료에는. 그래서 5, 6호 그 굵은 줄을 가지고 동해에 가서 메탈지그 150g짜리로 수심 150m에서 대구를 낚아 올렸어요. 자, 이 장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부터 10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지깅 낚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지깅 낚시의 대상 어종은 과연 어디부터 어딜까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메탈지그를 물고기가 물고 올라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지깅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처럼 공통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메탈지그 그 가짜 미끼, 인조 미끼를, 그것도 플러그라고 하는 배스 낚시할 때 쓰는 그 미노우라고 하는 거 있죠. 물고기 형상하고 거의 비슷한 그 미노우만 해도, 아, 저 루어는 미끼, 실제 미끼하고 비슷하니까 그나마 물어줄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메탈지그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또한 이게 뭐라고 과연 쫓아와서 물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 메탈지그를 쫓아와서 공격하는 그런 어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회유성 어종 중에 부시리, 방어, 이 부시리 방어는요, 지역적 방언으로 특히 제주도에서는 불이라고도 합니다. 또 히라스라고도 하고요. 부시리 방어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학명을 찾아보면은 옐로우 테일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같이 매일같이 부시리 방어를 거의 마주하는 사람은 딱 보면은, 아, 얘는 부시리, 얘는 방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분들이 봐서는 확연히 그렇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부시리 방어, 그 다음에 능성어, 일명 다금바리로 오인을 하죠. 능성어, 그 다음에 참돔, 광어, 우럭, 쏨뱅이,
이러한 모든 어종들이 거의 메탈지그에 반응을 하고 나와줍니다. 자, 이 메탈지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줘서 쫓아와서 물어주는 이러한 어식 어종들이 전부 다 지깅낚시의 대상 어종이 되는 거죠. 그 최상위에는요, 누구나 다 선호할 만한 한 번쯤 낚아보고 싶은 100kg 이상 되는 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샤크도 있죠. 상어. 이러한 모든 빅게임 낚시 대상 어종들이 바로 이 메탈지그에 반응하는 지깅낚시 대상 어종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그 일본 오사카 고베에서 했던 갈치 지깅낚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바다 생선 중에 아마 갈치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갈치까지 메탈지그로 낚아 올린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과연 어떠한 어종들이 빅게임 지깅낚시 대상 어종으로 인기를 얻을까? 그 대상 어종이 바로 GT입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GT와 참치 두 가지 다 굉장히 파워풀한 어종인데요. 특히 GT는 탑워터 게임이라고 해서 특히 파핑 낚시라고도 하는데요. 자,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지만은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포퍼나 펜슬이라고 하는 인조미끼를 가지고 끌어주면서 낚시를 하는데 이걸 쫓아와서 덮치는 그 장면이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예,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는 참치까지 지깅 낚시뿐만 아니라 그 파핑 낚시로 낚아내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사람 키높이보다 더한 참치부터 아주 작지만 생활 낚시, 우리 그 일상적인 우리 그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우럭, 쏨뱅이, 그리고 아주 귀한 오지급 갈치까지 모든 어종을 낚아내는 그 낚시가 바로 이 지깅 낚시입니다. 자, 이 대상어 중에요, 빠뜨릴 수 없는 어종이 있죠.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 뿌리 달린, 그 뿌리 뾰족하게 달렸다 그래서 통칭 빌피시라고도 합니다. 이 마린, 그 다음에 세일피시, 이 세일피시는요, 마린보다 체구가 굉장히 좀 가늘고 길이는 길어 보이지만 좀 작은 어종이에요. 이 세일피시와 마린을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마린은 최고 500kg 이상까지 성장을 하는 어종이 바로 마린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지깅 낚시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 도중에 동해 왕돌초에서 그 마린, 블루마린 약 150kg 추정입니다. 파이팅을 벌이다가 메탈지그 바늘이 탁 빠졌는데요. 그게 바로 가시거리가 한 불과 40m, 50m가 채 안 됐습니다. 제 바로 코앞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해외에서 걸었던 마린보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걸었던 그 마린, 물론 빠뜨렸지만 낚아 올렸던 것 이상으로 그 희열은,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혹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깅 낚시를 하면서 겪었던 대상 어종별 파워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 라고 정리를 잠깐 해드려 보면은요, 최상위는 무조건 참치입니다. 그 참치는 그 파워풀한 느낌이 무게별로 이렇게 확인이 할 수 있어요. 참치가 후컵이 완성이 돼서 메탈지기에 덜컥 걸려서 최고 힘을 쓰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끝까지 발악을 하는 그 느낌, 그 참치의 등급은요, 무게는 약 50kg에서 80kg 정도, 그 정도 무게가 가장 파워풀해요.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순간순간 그 파워풀한 느낌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몸에 가해지는 그 압력, 프레스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팅 벨트로 전해지는,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이 파이팅하는 몸으로 전해지는 그 최고의 파워풀한 프레스가 약 800kg에서 950kg 정도, 그 정도 프레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낚시인한테.
랜딩을 할 때 그 참치를 마주하고 있으면은 이 참치는 정말 머리도 좋고 정말 힘이 좋다. 끝까지 지치지 않는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참치입니다. 자, 그 다음은 GT, 자이언트 트레발리예요. 이 GT는 파워풀한 B게임을 하지만은 그 순간 약 2, 3분 드랙을 차고 나갈 때 그 2, 3분만 버텨주면은 나머지는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그 부한상어라고 하는 우리 그 백상아리라고 하죠. 파이트 팁이라고 하는 산호상어도 있는데요. 백상아리과 약 3m 정도, 200kg, 150kg 정도의 상어가 만일에 메탈지기에 걸려들면은 상어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상어가 아마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목격되고 낚아올릴 수 있는 부시리 방어입니다. 부시리 방어 미터급 오버되는 그 부시리 방어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짜릿한 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시리 방어 낚아올리는 그 지깅 낚시, 파핑 낚시의 매력이 정말 좋습니다. 굳이 해외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정말 파이팅 넘치는 B게임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탈지그가 무엇일까요? 메탈지그의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메탈지그는요, 인조미끼이지만은 생미끼, 살아있는 물고기의 외형을 본따서 만들었거나 혹은 아주 반짝거리는 형태의 이미테이션, 즉 홀로그램 필름을 사용을 해서 아주 먼 곳까지 빛을 반사를 시킬 수 있는 화려한 움직임을 연출시켜서 대상어를 유혹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인조미끼가 메탈지그라고 합니다. 이 메탈지그는 아연, 주석, 납이 같이 세 가지가 함유된 합금인데요. 납만 가지고 만일에 만들다 보면은 너무 부드럽죠. 잘 꺾이겠죠. 그래서 아연과 주석을 함유를 합니다. 이 메탈지그는 아주 긴 롱지그,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메탈지그는 롱지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길게 생긴 메탈지그. 자, 이 메탈지그는 학꽁치 혹은 갈치의 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겉에 표면에 씌워져 있는 홀로그램을 유심히 보시면 반짝거리는 성분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마치 갈치가 움직이는 것 같죠. 자, 이 메탈지그는 롱지그이며 갈치, 학꽁치를 본따서 만든 메탈지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롱지그는요, 또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면이 아닌 양면, 면이 약 8개 면으로 돼 있어요. 각이 져 있어요. 이 메탈지그는 특징이 뭐냐면요, 저도 답답해서 제가 만든 메탈지그인데요, 물속에서 많은 움직임을 주지 않아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조류에 흔들리면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반사를 합니다. 자, 이 메탈지그의 특징이 바로 이 빛을 반사하는 여러 가지 각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메탈지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탈지그는 유심히 보시면은 크기가 고등어 크기죠. 고등어 성어가 되면은 이 메탈지그보다 좀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고등어의 중급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탈지그는 요즘 한간에 지깅 낚시 바다루어 하시는 분들이요, 슬로우 지깅 하는데요, 슬로우 지그는 마치 짧고 낙엽처럼 생기면은 메탈지그가 전부 슬로우 지그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지그는 쇼 타입 슬로우 지그 같이 생겼지만은요,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 타입입니다. 대신에 내려갈 때는 S자 곡선을 그으면서 내려가요. 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메탈지그가 바로 전형적인 슬로우 타입 메탈지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롱지그와 이런 숏지그의 특이점, 길고 짧지만은 그 메탈지그의 자체가 안고 있는, 숨어 있는 그 미학,
그러니까 이 메탈지그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어떠한 움직임을 연출을 시켜주라고 만들어진 것인지 이유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메탈지그를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지그의 구조를 잠깐 제가 칠판에 판서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메탈지그가 롱지그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밑에 고리가 있고 위에 고리가 있고, 자, 저는 주로 위쪽에 이제 바늘 하나만을 다루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롱지그인 경우에 절반을 나눠서 보면은 대부분 무게 비중이 밑쪽이 7이거나 위가 3, 밑쪽이 8이거나 위가 2, 이렇게 비대칭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왜 비대칭 형태냐면은, 자, 표층에서부터 메탈지그를 내리다 보면은 만일에 비대칭 형태가 아니고 대칭 형태면은 떨어지면서 나풀나풀 거리겠죠. 자, 이 분필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핀 포인트까지, 핵심적인 포인트까지 곧장 내려가 줘야 되는데 흐들흐들 떨어지면은 결국에 이렇게 벗어나겠죠. 자, 이런 논리 때문에 메탈지그의 비중, 위쪽이 2고 밑쪽이 7이나 8 정도 밑에가 무거운 메탈지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부실이 방어일 경우에는. 자, 그리고 낙엽처럼 잘록하게 생긴 이러한 메탈지그는 주로 슬로우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부실이 방어를 막기 위한 그런 메탈지그는 주로 생긴 거는 짧고 낙엽처럼 생겼지만은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메탈지그도 역시 무게 비중이 위쪽이 3, 밑쪽이 약 7 정도,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만일에 짧은 숏 타입 메탈지그, 긴 롱지그를 무게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요, 뒤집어서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심이 깊은, 약 제주도라고 가정을 할 때 80m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80m까지 쭉 내려가서 바로 바닥권에 있는 부실이 방어를 낚아내야 되는데 옆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어군 형성된 자리에 메탈지그가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고기를 낚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탈지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저킹, 그 다음에 내리는 속도, 모든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탈지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짜 미끼를 쓰는, 인조 미끼를 써서 하는 모든 낚시는 내가 갖추고 있는 메탈지그, 인조 미끼의 수량, 종류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메탈지그의 선택법이에요. 과연 어떨 때 어떤 메탈지그를 사용을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조차도 처음에 메탈지그를 모양이 그렇게 각양각색인데 언제 어느 때 짧은 지그 혹은 긴 지그를 써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지기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것에 굉장히 궁금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메탈지그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상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 패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에 부실이 방어가 좋아하는 베이트피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으로 들어올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반도 지형 이렇게 있고요.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의 부실이 방어 시즌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잘 된다.
자, 포항, 울산 정도를 기점으로 남서해권, 그 다음에 동남, 남동해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약 4월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12월까지. 물론 남쪽의 지역에 따라서 시즌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중부권, 서해 중부권까지는요. 6월이 되면은 시작이 돼서 약 8월 말, 9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수온과 환경 변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이 베이트피시예요. 자, 제주도는 갈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갈치가 제주도 근해에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갈치와 같이 생긴 이 메탈지구, 롱지그를 써야 되겠죠. 제주도 근해에서는 특징적인 게 1년 12달 롱지그를 주로 많이 씁니다. 결국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 근해에는 항상 갈치가 공존을 한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봄이 되면서 3월 이후에는 점점점 멸치대와 학꽁치, 고등어가 이렇게 북상을 합니다. 점점점 올라와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남쪽, 남동해, 남서해 쪽에는 멸치 시즌이 되면은 롱지그이지만은 멸치 크기, 학꽁치 크기하고 유사한 것. 그 다음에 고등어 시즌이 되면은 고등어와 유사한 것. 자,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베이트피시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메탈지그를 써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제주도에 자 2월, 3월까지요. 제주도 인근 해역에 주로 갈치가 산란을 한다고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12달 갈치 낚시를 합니다만 요때 부시리방어가 갈치를 막 쫓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등어와 흡사한 이러한 메탈지그를 나는 내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럴 때는 무조건 갈치와 유사한 메탈지그를 써야 됩니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갈치를 막 잡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생뚱맞은 걸 내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걔들이 관심을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멸치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생뚱맞게 전어처럼 생긴 넙대대에 한 이런 메탈지그를 든다? 그거 역시 관심 바뀌죠. 자, 그래서 주변에 내가 지깅 낚시를 하는 해역에 멸치가 많이 떠 있더라. 그러면은 멸치와 흡사한 것. 그 다음에 고등어 시즌이더라. 그러면은 고등어와 흡사한 것. 그 다음에 전갱이, 아지라고 하죠. 자, 이런 전갱이나 아지가 많이 유형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그 다음에 갈치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은 갈치와 흡사한 그런 긴 지그를 써주는 것. 그게 바로 지깅 낚시의 묘미이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탈지그의 액션입니다. 메탈지그의 액션을 어떻게 해줄까? 대상어가 좋아하는 미끼, 그러니까 주변 해역에 제가 멸치대가 있을 때는 멸치와 흡사한 것, 학꽁치가 있을 때는 학꽁치와 흡사한 것, 그 다음에 갈치 시즌이다 그러면 갈치와 흡사한 것, 이렇게 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자, 갈치처럼 생긴 메탈지그를 너무 흐느적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또 안 보이겠죠. 물속에서 TV를 통해서 아마 자료화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치는요 수직으로 직립 형태로 항상 서 있어요. 유형을 할 때는 먹이 활동을 할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갈치는요 자기 동족을 물어 뜯기도 해요. 예. 갈치 지깅을 하다 보면은 자기 동족한테 다른 갈치한테 물어 뜯긴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치 시즌에 그 해역에서 지깅 낚시를 한다. 갈치와 흡사한 롱직으로. 자, 그러면은 갈치의 움직임과 흡사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가 많이 모여 있는 해역에서 부시리 방어가 고등어를 공격을 하더라. 먹이 활동을. 자, 그러면은 고등어 메탈지그, 고등어와 흡사한 메탈지그를 가지고 고등어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탈지그의 모양, 형태,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메탈지그는 분명히 메탈지그를 개발한 원작자가 어떨 때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패키지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메탈지그를 만든 원작자가 요구하는 어떻게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물 속에서 메탈지그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여줄까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흐트러짐 없이 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내가 낚싯대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은 메탈지그가 어떻게 움직이겠더라. 이걸 명확히 그 동선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킹을, 지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메탈지그 칼라입니다. 그러면은 메탈지그 언제 블루 칼라, 언제 핑크색, 그 다음에 언제 실버 컬러. 야, 이거를 언제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고 쓸까 또 궁금한 사항이죠. 메탈지그를 동일한 타입이지만은 색깔이 주로 블루 칼라, 그 다음에 핑크, 실버, 대부분 세 가지 색은 기본색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색을, 컬러를 혼합한 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버, 블루, 핑크 대부분 셋 중에 한 번 정도 바이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컬러가 그날 잘 먹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려봐야 알겠죠? 자, 날씨가 흐린 날, 맑은 날, 일조량이 아주 맑은 날 어떤 컬러를 쓰라고 하더라. 자, 그 원칙은 없어요. 단 컬러별로 메탈지그를 비치를 해놓고 블루 컬러를 먼저 내렸다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실버,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적색 이렇게 패턴을 바꿔줘 가면서 그날 그 장소에서 어떤 컬러가 잘 되는지 반응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지 그 정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깅 낚시 촬영에 돌입을 해서 혼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배를 여러 사람이 타고 지깅 낚시를 할 때는 내 옆 사람이 쓰는 것, 그 옆 사람이 쓰는 것과 틀린 컬러를 내가 내려서 그날 이 장소에서 어떤 컬러가 먹히는지를 빨리 판별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작전이 서게 되는데 혼자 할 경우에는 나 혼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컬러가 잘 되는지. 그러면은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컬러를 바꿔주다 보면은 분명히 그날 잘 먹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지깅 낚시를 할 때 이렇습니다. 동료와 옆에 릴 똑같고 라인 호수 똑같고 쇼크리더 굵기 똑같고 같은 제품이고 메탈지그 모양 색깔 다 똑같아요. 어깨를 마주하고 자, 메탈지그 모양만 다 똑같고 색깔이 나는 블루, 옆에 동료는 핑크 이렇게 내려보면은요, 블루 컬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무리는 그 무리군에서는 블루 컬러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핑크 컬러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제 표현대로 환장할 정도로 반응을 안 해요. 혹시나 해서 자리를 또 바꿔가서 낚시를 하잖아요. 절대 반응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를 아주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부시리 방어는 모든 회유성 어종은 많은 마리수가 모여다녀요. 스쿨링을 한다고 하죠.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듯이 스쿨링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 스쿨링을 하고 있는 무리 속에 메탈지그가 반복적으로 내려가서 이동을 하다가 반응을 잃지 안 하다가 이 무리 속에 뭐냐 항상 아마도 제 표현에 성질 급한 물고기 혹은 대장격 아니면 행동대장격 이런 물고기가 분명히 있어요. 부시리방어가.
메탈 지그를 내리다 보면은 한 마리가 와서 반응을 탁 보입니다. 지그를 물게 돼요. 덤벼들어서 탁 물면은 그 주변에 다른 부시리 방어가 랜딩하는 도중에 서너 마리가 다 쫓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깅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그 처음 무리 속에 한 마리가 반응을 했던 그 칼라, 그 모양의 메탈 지그만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회유성 어종 스쿨링을 하고 있는 어종들의 특징이고요. 이 지깅 낚시의 매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지깅 낚시를 할 때는 옆 사람이 어떠한 칼라, 어떠한 모양으로 낚아내는지 빨리 판단을 해서 그 메탈 지그와 같은 것, 혹시 없으면은 그 유사한 것 빨리 찾아서 장착을 한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깅 낚시의 요령이에요.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낚아내는 메탈 지그와 똑같은 것, 같은 칼라, 아니면 없으면 유사한 것, 그걸 찾아서 빨리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깅 낚시의 매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탈 지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저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이런 메탈 지그가 좋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각진 메탈 지그,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각으로 구성된 이 메탈 지그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은 이 메탈 지그를 제가 개발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조류에 가만히 들고만 있을 때 혹은 내려갈 때도 덤벼주는, 바이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메탈 지그는 면으로 본다면 대부분 두 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물 속에서 만일에 조류에 따라서 얘가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면이 두 개라면은 빛을 반사하는 것도 단순하게 두 번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각이 졌지만은 모가 났지만은 면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이런 메탈 지그를 저는 선호해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에 메탈 지그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은 역시 그 면이 많은 메탈 지그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히트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면이 많이 구성된 그런 메탈 지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탈 지그 길이, 지깅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인조미끼 크기, 배스 낚시도 그래요. 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메탈 지그가 길다고 그래서 부시리 방어가 물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메탈 지그가요, 7, 80cm, 미터까지, 1m까지 나오는 메탈 지그가 있는데 길이가 60, 70cm짜리 메탈 지그를 길이가 한 80cm급 부시리 방어가 와서 물어줘요. 이게 바로 지깅 낚시예요. 길이가 긴 메탈 지그일지라도 절대로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